2007년 8월 말 서울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던 한 집안의 가장 47살 김씨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바로 다음 날 9월 1일 뜬금없이 포천시의 한 국도변에서 김씨의 승용차만 덩그러니 발견되는데요. 차 안에는 김씨의 혈흔만이 여기저기 묻어 있을 뿐 김씨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당시에 김씨의 핸드폰 배터리는 분리된 채 차 안에 버려져 있었고 차 안에 망치, 둔기와 채무 각서까지 발견됐습니다. 그 각서의 내용이 내가 채무자 강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. 그 돈 중 일부인 700만원은 받았는데 300만원은 차후에 준다며 아직 받지 못했다. 그러니까 이 김씨 돈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살로 추정을 했습니다. 이 아내 또한 아무래도 남편이 누군가에게 변을 당한 것 같다면서 얼른 우리 남편 좀 찾아달라고 실종 신고를 했어요. 핏자국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남편. 대체 김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야기의 시작은 김씨가 사라지기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단순 노무직으로 평범한 가장이었던 김씨에게 친구 강씨가 찾아옵니다. 강씨가 찾아온 이유는 돈이었어요. 친구야,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? 내가 꼭 갚을게. 이런 강씨의 말에 김씨는요, 바로 콜. 야, 내가 너한테 그 정도 못 도와주겠냐? 사실 이 김씨에게 강씨라는 친구는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. 정말 완전 친한 목숨 같은 친구. 그러니까 그 큰 금액도 망설임 없이 빌려주죠.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몇 개월이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돌연 이 김씨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. 아씨, 돈이 급한데 어디 돈 나올 데 없나?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. 아, 맞다. 그때 강씨한테 돈 빌려줬었지? 얼마 전 강씨에게 큰 돈을 빌려줬던 김씨.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금액이 커지자 차용증까지 써놓은 상황이었습니다. 재촉하는 건 미안하지만 뭐 어쩌겠어요. 상황이 상황인지라 살고 봐야지. 그러니까 이때 김씨가 강씨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. 강씨야, 나 김씨인데 내가 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 네가 빌려간 돈을 좀 갚아줘야 될 것 같아. 300 남았잖아. 그것 좀 얼른 갚아주라. 그랬더니 갑자기 강씨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, 돈이라니. 그때 내가 다 갚았잖아.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.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. 야, 장난하지 말고 300 남았잖아. 갚아줘. 참나,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임마. 뚝. 아니, 얼마나 화가 납니까. 빌려갈 때는 살살 거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갚았다고 거짓말을. 그러니까 이때 너무 화가 난 김씨가 8월 마지막 날, 와, 이 새끼 내가 이거 가만 안 둔다. 강씨와 단판을 치기 위해 김씨가 집을 나선 겁니다. 이게 김씨의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렇게 집을 나간 김씨가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된 아내는 바로 강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. 저 김씨 아내인데요. 정말 우리 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? 강씨 만나겠다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와서요. 아우, 안 왔어요. 안 만났다고요. 몰라요, 어디 갔는지. 강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김씨가 휴대전화가 꺼진 채 사라졌습니다. 날이 밝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다음날 아내는 경찰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됩니다. 9월 1일 뜬금없이 경기도 포천에서 남편의 승용차만 발견된 거예요. 차 안 곳곳에 김씨의 피가 묻은 채 말이죠. 차 안에, 핸드폰에, 차용 각서에 모든 걸 두고 피만 남긴 채 사라진 남편.
경찰은요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김씨가 타살당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며 시신은 어디 있는 걸까? 차 안에서 차용증이 발견됐죠. 700은 받았고 300은 못 받았다고. 마지막으로 김씨가 집을 나간 것도 강씨에게 돈을 받겠다고 나갔잖아요. 바로 드는 생각은 강씨가 돈을 갚기 싫어서 만나자마자 김씨를 죽였네. 경찰은 강씨를 용의자로 보고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 강씨는요, 계속적으로 억울하다는 거예요. 그날 김씨가 온다고 연락은 왔지만 오지 않았고 고로 만나지도 않았고, 경찰 조사에서도 강씨는 분명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말이야. 이 강씨는요, 분명 돈 다 갚았습니다. 그것도 현금으로 다 달라고 하길래 제가 다 현금으로 줬었다고요. 그런데 갚고 나니까 이게 딱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, 지금.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강씨의 말은 진실인 걸까요? 강씨 말로는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 700 갚고 나머지 300을 갚으려고 김씨를 만났던 거예요. 그런데 이때 전액을 다 현금으로 갚아달라고 하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. 하지만 김씨가 현금으로 갚아달라 하니 그 말에 수상함을 느꼈던 강씨. 아무래도 친구 사이에 더 돈 거래는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강씨가 증거를 녹음을 해둔 겁니다. 몰래 녹음을 한 상태에서 김씨야, 네 덕에 어려운 거 잘 해결됐다. 고마워. 그런데 우리 변제 확인서 좀 써줄 수 없을까? 그런데 결론은 그날 이 김씨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변제 확인서를 안 써줍니다. 하지만 이 강씨가 몰래 녹음했잖아요. 진짜 다 갚았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.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을 때도 그렇고 돈도 다 갚았다고 하고. 그럼 강씨는 아니라는 건데, 그럼 김씨는 어떻게 된 걸까? 그렇게 김씨가 사라지고 9일이 흘렀습니다. 당시 담당 형사가 수사를 하던 중 김씨 명의의 차량이 한 대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. 이에 이걸 확인하려고 경찰이 한 중고차 매매 단지를 간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모자를 쓴 누군가가 형사분 옆을 쓱 지나가는데 뭔가 낯이 익은데? 경찰의 촉! 담당 형사잖아요. 실종자인 김씨를 찾기 위해 김씨 사진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. 김씨였습니다. 담당 경찰과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. 아니, 이게 무슨 상황이야. 그렇게 체포가 됐습니다. 자동차에 핏자국과 핸드폰만 남긴 채 사라졌던 김씨는 사실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사실은 이렇습니다. 돈 받으러 강씨를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던 그날, 사실 김씨는 강씨의 집이 아닌 포천의 으슥한 한 국도변으로 향했습니다. 그리곤 본격적으로 사기극을 꾸미기 시작하는데, 강씨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기 위해 괜히 차 안에 차용증을 잘 보이게 뿌려놓고요. 차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거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내든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작은 휴대용 칼이었어요. 자기 몸을 살짝 칼로 베가지고 피를 나게 해 강씨한테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차 안 이곳저곳에 묻혀놓고 도망갔던 겁니다.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 강씨와 김씨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. 친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. 다음 차례는 바톤을 이어받은 아내 차례였습니다. 남편이 사라져서 애가 타는 척 강씨한테 전화해서 그이가 연락이 안 된다. 당신 만나러 간다고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아냐. 전화 증거 남기고 실종 신고를 합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부부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? 뭘 위해서? 아니,
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어요. 어쨌든 300만 원까지 돈도 다 받았고, 아니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걸까?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이었습니다. 경찰은요, 이 김씨 실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아니, 단순 노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보험을 뭐 이렇게 많이 들어놨어? 거기다가 이미 4차례에 걸쳐서 3,500만 원의 보험금까지 다 먹었었네. 확인 결과 이 부부는 지난 2000년도부터 2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20여 개. 한 달에 내는 보험금만 230만 원이었어요. 한 달에 보험금으로 230만 원을 내는 거예요. 어우, 이상하죠? 맨 처음에 이 아내는요,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다,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. 남편이 다 알아서 한 거라 전 아무것도 몰라요. 하지만 거짓말. 이웃들 말로는 이 부부의 집에 매일같이 보험금 내라는 통지서가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아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? 말도 안 되지. 거기다 이 부부 사건 당시 관리비에 가스비에 전기세에 약 60만 원 정도 공과금이 밀려 있었습니다. 이들이 이 같은 사기극을 꾸민 이유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. 사전에 생명보험 여러 개에 가입해둔 후 계획을 실행했던 건데요. 이 남편 김 씨는 한 넉 달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하고 아내한테 자기가 사라지면 실종신고 먼저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. 자기 딴에 실종신고 후 숨어 지내다가 사망 판정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사망 확정되면 이 부부가 받을 보험 금액은 무려 약 15억 원 정도. 하지만 경찰의 덜미가 잡히면서 이 남편 김 씨는 사기죄로 구속이 됐고요.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했던 아내는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. 아우, 이런 머리 짜고 행동으로 옮길 배포 가지고 다른 일을 해도 했겠다. 얼마나 머리 아파요. 이 친구 강 씨도 정말 모든 걸 알았을 때 친구라고 믿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고 충격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, 정말. 아우, 현재까지도 보험 사기, 보험 살인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. 참 이런 사건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은 2007년 일어난 한 보험 살인 사기극을 가지고 왔습니다.